자, 26단원 연습 문제 이제 마저 풀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fx랑 gx가 주어져 있는데 둘 다 2차 함수네요. 자, f 합성 g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합성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에 치환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ft라고 생각해 보면 요걸 만족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이제 t는 이제 gx를 이제 치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이제 ft라는 건 t제곱 빼기 t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면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t 값이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치환할 때는 그 범위를 좀 생각해 달라 그랬잖아요. 범위를.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얘 범위가 얼마가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뭐 구하기 좀 어렵긴 하죠. 왜냐면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 gx라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로 볼록인 형태여야 되는 거지. 아래로 볼록인 형태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케이스에서는 불가능한 거지. 그럼 얘가 원한다면 요게 이제 언제나 성립하고 싶다면 적어도 뭐여야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등식을 풀었을 때 t의 범위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요 아이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케이스에서 요게 존재할 거니까. 자, 그러면 gx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인데 얘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또 한쪽으로 넘겨주면요 뭐 요렇게 될 거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면 그때는 이제 요거의 개형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x축이 있을 거고 위로 이렇게 붕 떠 있는 형태여야겠죠. 물론 이제 닿을 수는 있죠. 다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니까 결국 얘는 판별식으로 풀어야겠네. 자, 그래서 저 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얘는 이제 a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얘가 이제 붕 떠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2하고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부등식 풀어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안되는 제한들은 없으니까 얘는 요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차 함수에 뭐 부등식도 물어보고 있고 뭐 합성도 물어보고 있고 다양한 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그 각각 개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막 복잡한 형태, 뭐 되게 어려운 요소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 한 문제에서 지금 통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점검하기에는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인데요. 요 표현식이 뭔지만 알면 문제는 되게 쉬워지죠.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x는 1이 대칭축이란 얘기죠. 그죠? x는 1에서 대칭한다는 얘기고, 아니면 요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쓰면 요렇게도 가능하죠. 그래서 1-x와 1 플러스 x 이렇게 써 있더라도 얘는 x는 1 대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둘 다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포물선인데 뭘 알고 있는 거야? 대칭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fx라는 건 대칭축이 x는 1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얘는 최고차 한계수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지수 2개 있고 주어진 점 2개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해보면 나머지 값들 구하는 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대입해보면 0은 4a 더하기 q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3을 대입해보면 a 더하기 q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둘이 빼주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나? 그리고 q 값은 4여야겠네요. 자, 그럼 fx는 저기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뭐 요렇게 식이 나온다. 그리고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저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찝찝하다, 그럼 뭐 해줘도 돼요? 얘를 그냥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3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주어진 식을 보고 얘는 x는 1 대칭이구나, 이것만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저거의 표현법으로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f의 1-x는 f의 1 플러스 x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도 아까랑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얘는 그 축이 x축의 수직인 포물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왜 계속 하고 있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포물선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2차 함수가 먼저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포물선이라고 불리는 거에는 2차 함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함수 모양을 갖고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형태에 주어진 모든 형태들은 다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포물선 그럼 2차 함수랑 같은 표현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기하를 공부하게 되면 포물선이라는 또 다른 2차 곡선이 또 생기는 거니까, 여기는 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포물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x축의 수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지금 포물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를 게 2차 함수일 거니까, 그럼 뭐 당연히 축이 당연히 x축의 수직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포물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2차 함수인 거라서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이유가 그냥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는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포물선은요, 일단은 x축에 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두죠. 요렇게 두고 나서 뭐 아까랑 똑같이 지금 점이 주어져 있고 미지수 2개 있으니까 대입해 보면 되죠. 얘를 대입해 보면 1은 a의 1-p의 제곱이 될 거고, 4는 a의 1-가 아니라 4-죠. 4-p의 제곱이 되겠지.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되는데, 둘이 딱 4배 차이니까요. 그러면 위에 거에다 4배 해주고 놓으면 이제 4a가 1-p의 제곱이고, 여기가 a의 4-p의 제곱이겠죠. 이때 얘는 이제 당연히 a가 얼마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a는 당연히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양변에 a를 날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개해 버리죠. 그러면 4의 p제곱 마이너스 8p 더하기 4랑 p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16이랑 같은 거니까 넘겨주면 3p제곱이 12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p 값은 뿔마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자, p 값이 지금 두 개 나온 거예요. 하나는 p 값이 2가 된 거고, 하나는 p 값이 지금 -2가 나온 거지. 자, 얘네들을 대입을 해주면 뭐 어려운 거 싫으니까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할까요? 2를 넣어주면 1은 a 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x라고 잡았던 i는 x-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2를 넣어주면 좌변은 1이고 그 다음에 9a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 값은 9분의 1인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fx라고 잡은 우리 식은 9분의 1에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뭐 포물선 방정식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정리해주면 되겠네. 하나는 x-2의 제곱이고요. 하나는 9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풀었던 12번이나 13번이나 뭐 미지수 두 개 나오고 그 미지수에다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원하는 식, 2차 식을 잡아줄 수만 있으면 그리고 뭐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13번이 훨씬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거는 뭐 대칭한다 이런 해석들도 좀 필요하지만 얘는 그냥 x축에 접하는 직선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보이는 거였으니까 뭐 크게 뭐 둘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12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자취방정식 문제인데, 자취방정식은 항상 물어보는 점을 x, y라고 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q라는 점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q를 x, y라고 둘 거고, 자, 그러면 그 또 다른 미지의 점 p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둬야 돼요? 얘는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p, q라고 할까요? 자, 요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이제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 표현을 하기 위한 규칙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2대 1로 외분한다. 요게 일단 규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p가 지금 p, q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잡을 수 있는데 그게 q는 p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거죠. 요렇게 세워진 요 p와 q를 이제 뭘로 바꾸는 게 목표야? 우리 목표는 얘를 x와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목표인 거죠. 자, 그래서 저 규칙을 이용해서 p와 q를 이제 x, y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a라는 점은 지금 주어져 있죠. 얼마? 2,0으로.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p, q라고 뒀어요. 자, 그럼 요거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해보면 얘는 뭐 2-1에 2에 pq니까 2p-2가 될 거고 2-1분의 2q-0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2p-2,2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요게 뭐여야 돼요? q, x, y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p-2랑 x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p-2는 x가 될 거고, 그러면 p 값은 2분의 x 플러스 2가 되나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2q랑 y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q는 y가 돼서 q 값은 2분의 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목표가 뭐였어? xy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였으니까 q 자리에다가는 2분의 y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p 자리에는 2분의 x 플러스 2를 넣어줄 거죠. 그럼 요거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요거는 2분의 1 뽑아내고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가 일단은 자취의 방정식이죠. 아니면 뭐 이게 좀 찝찝하다 그럼 뭐 해줘도 돼요? 전개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여기 x제곱 되고 여기에 2x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취의 방정식은 결정됐는데,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 풀 때에는 제한 조건이 있는지 꼭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뭐 x라든가 y, 뭐 혹은 p나 q 값들 중에서 될 수 있는 값과 될 수 없는 값들이 있는지 이거 한번 좀 확인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자취 방정식이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오답이 나온다면, 이제 식도 잘 잡았고 관계식도 잘했고 계산도 잘했는데 오답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제한 범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때 이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이차함수의 x값 중에서 불가능한 값은 없죠. 그러니까 뭐 p 값이 될 수 없는 뭐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거와 연동되어 있는 x 값들 중에서 불가능한 값도 없겠죠. 그러면 얘는 따로 제한 범위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풀어보는 자취 문제였는데, 뭐 자취 문제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 나왔던 자취들이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이죠. 자, 15번 문제는 이제 가조건, 나조건 이제 다 보고 나면 이제 저게 무슨 뜻인지는 바로 해석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그 해석이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사실은 아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저게 나와 있을 때 해석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일단 먼저 해석해 줄 수 있는 건 얘가 기함수라는 얘기죠. 기함수라는 얘기. 자, 그럼 기함수면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점 대칭인 거잖아. 자, 요것도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이게 연속이라면,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뭐 무리함수나 이런 것처럼, 유리함수나 이런 것처럼 어디가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라면, 그래서 요 f가 만일 연속인 아이다. 자,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도 뭐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면 걔는 일단은 원점을 지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연속이라는 표현보다 만일 이제 요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좀 나을 것 같아. f가 다항함수다 이렇게 주어지면,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아 얘는 원점을 지나는구나 요렇게 생각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정보는, 얘는 x값이 크면 y값이 작다는 얘기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감소라고 하죠. 감소. 반대로 돼 있으면 증가. 일단 주어진 조건은 가조건은 이제 기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조건은 감소하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어떤 fx가 뭐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규칙에 위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면 문제가 원하는 의도랑은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거를 해석해서 뭘 해달라가 아니라 저 규칙 그대로 주어진 식 한번 따라서 가볼래?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게 x제곱이고요. 쟤를 지금 넘겨주면 마이너스 f에 2x 빼기 3이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얘는 내가 요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근거가 뭐인 거예요? 조건 가인 거죠. 조건 가에서 지금 f란 i는 안에다가 마이너스, 밖에 있는 마이너스나 안에 있는 마이너스 넣어도 상관없다며. 그러니까 기함수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fx 어떻게 나와 있는 걸 f 마이너스 x 꼴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근데 요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근거가 뭐예요? 조건 나인 거죠. 조건 나에서 x값이 크면 함수값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함수값이 작으면 x값이 크다란 얘기인 거지. 지금 서로 쌍방향 화살표가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요렇게 해주고 나면 그냥 2차 부등식 풀어달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0보다 작을 거고 인수분해해주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마3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걸 봤을 때 아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조건 나조건을 봤을 때 아 이거 기함수네, 아 이거 증가네, 감소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얘가 원했던 거는 진짜로 가조건 나조건에 해석을 하지 말고 꼴만 보아달라는 거죠. 형태만 봐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그 형태에 맞춰서 풀어보라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접했던 우리 뭘 계속 함수 문제는 뭔가를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 문제에 원하는 요구사항이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 판단이 안 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형태의 뭔가 형태적 해석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문제이니까 복습하실 때 조금 이제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해석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뭔가 또 도출하고 이런 과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형태꼴을 맞춰서 따라가주면 원하는 뭔가를 도출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자, 16번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따로 얘기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분수로 뭔가를 나타냈을 때에는 분모값이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여기 이게 절대값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요렇게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인수분해를 해버리죠. 자, 얘를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에 플러스 2 요렇게 될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겠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뭐랑 뭐예요? 4랑 마인 거죠. 얘는 일단은 0이면 안 된다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x값은 4이면 안 되고요. x값은 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그런 얘기가 없더라도 지금 저 1번 문제의 정의역에서는
x값이 4가 되는 경우, x값이 마이가 되는 경우는 애초에 넣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분모의 0이면 안 된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도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저 함수에 넣을 수 없다라는 걸 좀 신경 쓰고, 왜냐면 그래프 그릴 때도 그 부분을 제외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1번 문제의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가 있고,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절대값이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값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식도 이제 구분을 해줄 건데, 누굴 기준으로 구분할 거냐면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이제 x값이 마이보다 작아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이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x값이 4보다 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줄 수 있는 거죠. 분모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식을 계산을 해볼 건데,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x 플러스 2도 음수가 나올 거고, x 빼기 4도 음수가 나올 거니까 둘의 곱은 그냥 양수인 거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랑 약분해주고 그냥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겠죠. 이때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일 때는 저게 이제 부호가 바뀔 거니까 전체에다가도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는 저 절대값 풀어지면서 그냥 부호는 플러스 상태인 거니까 다시 여기도 뭐가 들어와요? x-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직선, 직선, 직선 요렇게 세 개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축에다가 나타내 보면, 기준이 되는 건 이제 마이하고 4였잖아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마이 하나 줘주고 4도 하나 넣어주고요. 마이보다 작을 때는 x 빼기 2였으니까 올라가다가 마이를 넣었을 때 마사까지 내려와야 되네. 뭐 요쯤 이렇게 잡을까요? 여기 마사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직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부터 4까지에서는 여기도 4까지 올라와야겠네. 이를 지나고 마사 4까지 가면 마이까지 와야 되네요. 여기 2 지나야 될 거고, 여기도 2 지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넣어주면 2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 그래프는 그렸고, 원하는 게 최소값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최소값이 없죠. 계속 내려가는 아이니까.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없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그래프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생기긴 했는데, 뭐 직선 3개 그리는 거였으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구분을 해달라는 거지, 그게 뭐 엄청 대단한 무언가를 여러분한테 뭐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값 보고 나서 괜히 겁먹지 말고 그냥 쪼개서 각각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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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좀 판단해 봐주면 좋죠. 뭐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절대값이 씌웠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뭐 데칼코마니 형이라든가 뭐 접어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숙지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보면 그 아이들은 결국 단순한 기본적인 형태들로 표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구분을 하게 되는 건 절대값이 있는 아이가 0이 되게 하는 포인트마다 그냥 구분되는 선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지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귀찮을 뿐인 거지 어려운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괜히 주눅 들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부담감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 건데, 2번은 절대값 1 플러스 x, 1 플러스 절대값 x에다가 절대값의 1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 식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거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고 거기다가 이제 1을 더한 거니까 절대값 x 더하기 1은 당연히 1 이상이니까 분모가 0 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특별하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얘도 뭐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이제 뭐 지금 뭐 위에 거 인수분해 해주면 1일 때, 마일일 때, 0일 때 이렇게 막 쪼개갖고 각각 영역 나타내고 해도 좋은데, 얘는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그냥 그렇게 구분해서 풀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이 나왔냐면, 이 아이디어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용해주면 요 식이 이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쟤는 어차피 합차니까요. 1 플러스 절대값 x랑 1 마이너스 절대값 x랑 요렇게 쪼개서 나타내 줄 수 있겠네. 자, 근데 어차피 이게 뭐 0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중요한 거지, 어차피 1 플러스 절대값 x 분자분모에 똑같이 있고 걔는 절대 0이 될 수 없는 아이니까 약분해줘도 상관없는 거죠. 약분을 해주면 지금 절대값에 1 마이너스 절대값 x 요거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네, 얘는 모양이 일단 우리가 x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절대값이라며, 그러면 요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우리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면 요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0, 마일이 되겠죠. 0, 마일이니까 x축이 뭐 이렇게 하나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y축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니까 똑같이 올 거고, 여기는 이제 꺾어 들어가겠죠. 얘가 지금 1로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얘가 뭐예요? y는 절대값에 절대값 x 빼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정리했을 때 절대값에 절대값 빼기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저 빨간색 그래프가 문제가 요구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위 나누고 각각의 직선들 구분해도 상관없어요. 범위를 구분하는 값이 3개 있으니까 영역이 4개 나오겠죠. 각각의 영역 4개마다 정리해주면 뭐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건데,
얘는 뭐 식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지나는 점이 얼마여야 되나? 마일하고 뭐 1이면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뭐 확인해서 체크해 주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뭐가 나와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일단은 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긴 했지만, 뭐 원칙적으로 각각 구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결국 직선 4개 나오는 형태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구분해주면 풀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접근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아마 많이 못 봤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제 주어진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게 좀 많이 나왔던 형태인 거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반대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작성해 달라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제일 처음에 문제 형태였으니까, 주어진 형식을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뭐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나오냐, 교점이 뭐가 나오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였으니까, 뭐 절대값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게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많이 봤다 아니다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형태들은 거의 본 적이 없었을 거니까 이 문제도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꺾이는 포인트,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꺾이는 포인트인 거잖아요. 여기 x가 마일인 거. 요거는 여기가 꺾이는 포인트인 거죠. 이거 y는 1. 얘도 여기가 꺾이는 포인트인 거죠. x가 마일, x가 2. 그럼 요 꺾이는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꺾이는 지점에서는 어쨌든 그 식의, 특히 여긴 뭐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뭔가 바뀌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꺾이는 지점에서는 무조건 절대값이 들어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도 얘는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식.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에도 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절대값 y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절대값 x 플러스 1하고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걸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꺾여 있는 저 포인트에서 절대값식을 가질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도 보였던 거고, 절대값이 저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둘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제가 있다라는 걸 알지 뭐가 더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을 조작을 좀 해주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 개수를 모르니까 앞에 a를 붙여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직선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절대 2차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얘가 뭐가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번식 같은 경우에는 저 i의 형태가 a의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일 거예요. 이제 a, b, c가 뭐가 들어갈지는 찾아줘야 될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포인트에서 뭔가 꺾인다는 거는 정해진 거죠. 꺾인다는 건 정해졌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뭐가 나오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좀 좁으니까 얘는 좀 내렸을까요? 좀 올렸을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이제 함수는 아닌 거죠. 여기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나머지가 뭐 2차가 나오지는 않을 건데 1차식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거니까 by 더하기 c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요. 마찬가지로 여기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A 붙여줘야 될 거고 여기는 B 붙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뭔가가 더 나오긴 할 건데 얘가 2차가 아니라는 거 말고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프를 보고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야. 꺾이는 지점에서의 절대값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절대값 앞에 상수가 뭐가 곱해져 있는지 모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2차식이 붙지는 않았을 건데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1차식의 일반형인 뭐 bx 더하기 c꼴이라든가 아니면 뭐 by 더하기 c꼴 이런 형태로 미지수를 설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이제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해본 적이 없을 거니까 오늘 이제 한번 이런 거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방법을 좀 보시고 아마 그때 도전을 못했으면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좀 접근을 해보면 지금 얘는 기본식이 이렇게 주어지기로 우리가 세팅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A랑 B랑 C랑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미지수가 지금 3개가 있는 거니까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냥 점을 3개 정도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뭐 어떤 점을 넣어도 뭐 상관은 없을 건데 그래도 정수를 넣는 게 우리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이 컴마 마이 이거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 한번 넣어보고요. 뭐 얘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그럼 얘는 마이는 제가 A 빼기 2B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는 점이 마일, 1 지난다 그러죠. 마일, 1도 대입을 해주면 1은 여기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B 더하기 C 요런 거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원점 지나네요. 그럼 0,0도 넣어보죠. 뭐 다른 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정수를 집어넣는 게 우리 연립하기 편할 거니까 그럼 얘는 A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2개 문자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뺍시다. 얘네 둘을 빼주면 마 3은요 A-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 둘도 뺍시다. 빼면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그럼 A 값이 마 2여야 되나요? A가 마이가 나올 거고 A가 마이면 B는 1 되겠네요. B가 1이면 C 값은 2가 되나요? 자, 요렇게 미정계수를 구해주고 나서 얘를 그냥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에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2 요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집어넣든 상관없어요. 어떤 점을 집어넣든 상관없고 집어넣어야 되는 점의 개수는 결국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2번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이용해서 점을 대입해 주면 되거든요. 얘는 뭐 0,3이랑 0,1, 마이,1 요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미지수 3개 있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정수점 3개 있으니까 뭐 다른 걸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저 식은 좀 기본형 꼴로 여러분이 좀 익혀놨으면 좋겠는데 쟤는 절대값 y 그러니까 x는 절대값 y를 평행 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2는 절대값에 y 마이너스 1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해서 얘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x는 절대값 y-1, -2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기본꼴 잡아갖고 ABC 값 구해도 되겠지만, 쟤는 우리 대표꼴인 거니까 V자 형태라든가 아니면 저렇게 꺽쇠 모양 나와 있는 건 기본적인 형태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3번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추론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얘는 좀 걱정은 돼요. 왜냐면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얘는 뭐 기본적으로 대칭형이라서 당연히 이제 예쁜 꼴로 나올 텐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꼭 대칭으로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칙적인 방식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3번의 그래프를 A에 x 플러스 1이었죠. B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cx 더하기 d.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상수항 넣으면 안 돼요. 얘는 2차가 아닌 거밖에 모르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제 2차가 아닌 거 말고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1차로 세팅하고 있던 거예요. 물론 이제 C값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런 대칭형일 때는 사실 C값이 무조건 0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렇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그러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1차식을 적어주는 게 맞으니까 저 부분은 꼭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얘도 이제 정수가 되는 점들을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주어져 있는 점이 이제 뭐 마이너스 2,4 요런 거 있었고, 마이너스 1,2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2,2 요것도 넣을 수 있을 거고, 3,4도 넣을 수 있겠죠. 지금 미지수 4개니까 4가지를 넣어보면, 얘는 4는요 A에다가 플러스 4B 마이너스 2C 더하기 D가 될 거고, 얘는 2고 얘가 3B 마이너스 C 더하기 D가 되고, 얘는 2를 넣어주면 3A 마이너스 C 플러스 2죠. 플러스 2죠. 플러스 2C 더하기 D가 될 거고, 또 4는 3을 넣어주면 4A 그 다음에 B 더하기 3C 더하기 D. 그 다음에 미지수를 이제 줄여 나가야죠. 그럼 얘네 둘이 해주면 둘이 뺄까요? 그러면 2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 둘도 빼주고 나면 0은 3A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플러스 3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 둘도 빼주면 2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C가 사라지게끔 또 계산을 해줄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요, A 더하기 B 더하기 B 빼기 C가 2라는 거, 그 다음에 저거는 어차피 3으로 나눠주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라는 거, 얘네 둘도 두 개씩 또 정리해 주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주면 지워지고 2A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 두 식도 빼주면요 2B는 2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A는 1인 거 알고 B는 1인 거 알고요. 넣어주면 C 값은 0이 되겠네. 자, 그럼 요거를 뭐 어디다 넣어볼까? 그래 두 번째 식에 넣을까요? 크기 큰 게 싫으니까. 0이니까 3 더하기 D가 2 나오려면 D 값은 마일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저기다 대입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 안 해봤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형태일 거니까 뭐 성공을 했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도 연산도 해보고 그 연산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점검하는, 이제 많이 보지 못한 유형이었을 거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연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18번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GA라고 할 때 GA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잡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요식은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어디서 꺾인다는 걸 알아요? A,1에서 꺾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오면 뭐 물론 이제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긴 하겠지만 요 지점이 뭐예요? A,1이다. 요거는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나오는 형태 꼴이니까 기본형에서 평행 이동한 거랑 같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주어진 범위가 0부터 2까지인데 그 0부터 2까지라는 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을 수 있죠. 여기가 x가 0이고 약간 기우뚱하네요. 뭐 요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요 아이가 저 A라는 지점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너무 안 예쁜데. 뭐 요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얘는 뭐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아니면 요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니까 그때마다 일단 최소값은 달라지겠죠. 뭐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케이스는 당연히 최소값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쟤는 이제 A 값이 2보다 큰 케이스네요. 요 빨간색 케이스는 A 값이 2보다 커야 될 거고, 등은 어딘가에 뭐 붙여주면 상관없어서, 그때 이제 GA는 제 최소값, 맞죠? 최소값은 x에다가 2 대입할 때인 거잖아요.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그냥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때 지금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니까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에 2-a에 더하기 1 정리해주면 4a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게 지금 우리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A가 0하고 2 사이에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0보다는 큰 걸로 하고요. 등호는 여기다 붙여주기로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때 GA 값은 그냥 1인 거죠. 지금 여기가 뭐가 될 거니까? 최소가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최소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최소가 생기는 거고, 여기도 이제 등호를 이제 얘한테 작아야지.
요렇게 넣어주면 이때 GA 값은 x에다가 이제 0 넣어준 거랑 같고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0-a에다가 더하기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1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건 그냥 GA 식이었으니까 주어진 경우를 그냥 정리만 해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GA라는 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1, 이때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니면 1, 이때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4a 더 마이너스 7이었죠? 마이너스 7이 나올 수 있고, 이때는 a 값이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등호를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는데, 뭐 우리는 그냥 식 잡을 때 저렇게 잡았으니까 뭐 등호도 저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0의 등호가 어디에 붙고 2의 등호가 어디에 붙고, 근데 뭐 그러더라도 값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fx가 x 빼기 1의 절대값에다 kx 이렇게 붙었네요. 자, 이거가 치역이 a 이상 a 플러스 3 이하라고 했을 때 상수 k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거를 일단 뭐 그려봐야 이제 치역이 나올 건데, 그거를 그리기에는 k가 뭔지 너무 모르겠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준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긴 할 건데, 저 식을 이제 뭐 쪼개고 1보다 하고 뭐 하면 어차피 k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우리 속개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속개법을 이용하면 어차피 저거는 x는 1에서 꺾이는 직선 그래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점들을 찍어서 표현을 해볼 거니까, 어차피 내가 원하는 구간은 0부터 2까지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0을 넣어 볼게요. 0을 넣어주면 지워지고 뭐 1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꺾이는 지점이 1이니까요 1 넣어주면 여기는 k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요 얘는 2k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자, 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게, 그건 뭐 그냥 직선으로 나타내죠. 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개나, 여기가 이제 0,1 1,k 2,2k 더하기 1, k가 양수니까요 당연히 2k 더하기 1이 1보다 크겠죠. 자, 요렇게 되는 케이스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겠죠. 조금 만만하게 그리고 뭐 요렇게 갔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0,1, 여기가 1,k, 여기가 2,2k 플러스 1, 요렇게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속개법으로 좌표를 찍어보면. 그럼 얘와 얘가 가능한 두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k 값이 양수인 건 아는데 저 값이 1보다 클지 1보다 작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뭘 생각한 거냐면 1보다 작다고 생각해 본 거야. 그럼 이제 내려갔다 올라와야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k 값이 1보다 크다고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얘는요 치역이요 k가 제일 작은 값이고 2k 플러스 1이 제일 큰 값이겠죠. 얘는요 치역이요 1이 제일 작은 값이고 2k 플러스 1이 제일 큰 값이겠죠. 그럼 얘네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즉 얘가 a고, 즉 a가 k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3이
2k 더하기 1이 되면 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a 대신에 k를 넣어주면 k 플러스 3이 2k 더하기 1이니까 넘기면 k 될 거고, 요게 2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하고 놨더니 k 값이 0하고 1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네.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a를 뭐라고 두냐면 1이라고 두고요. a 플러스 3이 2k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얘도 대입해주면 얘는 2k가 여기가 4였으니까 넘어가면 3 이렇게 될 거고, k 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만족하네요. 자, 그래서 되는 k 값은 2분의 3밖에 없겠죠. 2분의 3. 뭐 그래프를 그려봐야 사실 치역이 좀 그러니까 정해질 수 있을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좀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계산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개법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얘네들이 직선이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된 함수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 포인트에서 꺾인다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걔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해 보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계속 이제 식 정리해 갖고 직선식 만드는 거 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속개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죠. 자, 20번인데요. 얘는 절대값이 있는 걸 이제 합성해서 그려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합성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 둘 다 모양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양이라서, fx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위로 꺾이는 요런 그래프겠죠. 이거 뭐 요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올 거고, 아니 이건 안 되네. 이렇게 꺾일 거고, 여기 지점이 0,3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y는 gfx골. 기본형이라서 이제 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열심히 풀어야겠지만.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끌어내린 거니까 뭐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 포인트가 0,3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 그래프다 보니, 그러면 이제 합성을 했을 때 막 각각 식을 쪼개 갖고 막 난리법석을 치지 말고 그냥 넣어보는 건 어떨까, 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넣어주면요, 얘는 g 안에 fx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절대값에 3 마이너스 절대값 x죠. 자, 근데 아까도 했지만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다면 얘네들에 내가 적당하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요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얘가 물론 이제 범위를 나눠갖고 풀어도 괜찮겠지만, 아까 우리 이제 요 형태의 그래프 있잖아요. 요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가 모양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얘 그래프는 요렇게 꺾이는 그래프인 거죠. 여기가 얼마? 0,43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인데, 거기에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x축을 해주고 나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얘가 누구야? 절대값에 절대값 x 빼기 3, 요 그래프가 될 거고, 요 지점의 포인트가 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마3이 되고 여기가 3이 될 거고. 자, 문제는 저 그래프를요,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저 빨간색 그래프를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밑으로 3칸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3칸 내려오면요,
원래 지금 0,3 지났던 게 여기 지나겠지. 여기 지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물론 요 포인트가 뭐가 돼야 돼요? 3,43이 돼야겠지. 왜냐면 3,0이었던 걸 3칸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그럼 여기는 6이겠네요.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도 마3이 되고 여기 마6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G합성 fx 그래프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래 우리 합성할 때는 식 다 쪼개갖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얘기 했지만, 얘는 기본형 형태꼴을 평행 이동하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저 형태에서 얘를 접어보고 내려보고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두 번째 거를 그려보면, 얘는 y는 f 안에다가 g를 넣어달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f가 3 빼기였으니까 3 빼기에 절대값에 gx가 마3 플러스 절대값 x인 거죠. 요것도 뭐 우리 조금 보기 편하게 위치만 좀 바꿀게요. 우리 이렇게 미지수가 앞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요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뭐 대단할 거 없이요. 여기는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여기는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서 그렸던 저 빨간색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그래프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면 되겠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겠죠. 얘가 식이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x 마이너스 3 이런 그래프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 포인트는 0, 마3인 거고, 여기서 마3에서 3에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럼 그 그래프를 뭘 하면 되냐면 y축 방향으로 3만큼만 들어 올려주면 되는 거지. 플러스 3 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얘가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마이너스에 3 하고 나서 플러스 3 해준 거니까 3칸 들어 올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저게 3칸 올라가면 뭐 y축은 뭐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0,0 지나야겠네요. 0,0 지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고, 이 지점이 3칸 올라갔으니까 3 되고 여기 6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가 마3이고 그래프 조금 여기가 마6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y는 f 합성 gx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주어져 있으면, 저 기본형이라는 건 아까 그 뭐 V자나 아니면 위로 올라간 형태나 왼쪽으로 꺾이거나 오른쪽으로 꺾이는, 그러니까 기본형 그래프들이 주어져 있으면 걔네들을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들은 걔네를 기본형을 끌고 다니면서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걸 다 진짜 조각조각 쪼개갖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처럼 y값 범위에 맞춰갖고 다 식을 쪼개고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기본형이라면, 우리 기본형이라는 건 뭐 요런 그래프들, 뭐 y는 절대값 x, 아니면 뭐 요런 그래프, 얘가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아니면 요렇게 끊어지는 그래프들, x는 절대값 y, 요렇게 갈 수도 있죠.
x는 마이너스 절대값 y. 얘네 4개 형태들은 이거는 이제 기본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평행 이동해 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기본형 형태들은 좀 이렇게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자기가 손이 더 많이 가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 요 기본형들은 좀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평행 이동하고 꺾어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식을 쪼개고 막 이러는 과정들인 거니까 절대로 쉬울 수 없어요. 그냥 특히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진행될 때 내가 이제 꺾고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해주지 않고 이거를 막 다 식으로 계산해 갖고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요 뒤에 나와 있는 뭐 합성 여러 번 하는 형태 이런 거 나오고 나면 그때는 진짜 이 꺾고 접고 옮기고 이 생각 안 하고는 사실 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 이후에 뭐 21번, 22번 요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값 붙은 합분수들을 합성해서 푸는 형태니까 일단은 얘를 조금 더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하고 22번을 좀 도전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도 좀 지나고 해서 여기까지 먼저 풀어 보도록 하고 남은 문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